1719년 사도 세자가 태어나기 전 영조에게는 효장 세자라는 아들 한 명이 있었다. 하지만 이른 나이에 병으로 세상을 떠난 효장 세자. 이후 영조에겐 왕위를 물려줄 아들이 없었다. 1735년 영조가 42세가 되던 해 사도 세자가 태어나게 됐다. 너무나 기뻤던 영조는 한돌밖에 되지 않은 그를 세자로 책봉하였다. 어린 나이에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을 보인 사도 세자의 영특한 모습에 영조는 큰 기대를 가지는데, 이렇게 영조가 특별한 기대를 가지는 데는 이유가 있었다. 때는 경종 즉위 시절, 영조는 경종에게 간장게장과 홍시를 올렸다. 결국 경종은 극심한 고통을 겪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갑자기 왕이 죽으니 그 다음 왕위를 영조가 이어가게 되었지만, 영조는 왕이 되었을 당시 마냥 행복해하지 못하였다. 경종을 독살했다는 의혹, 무술이 출신의 어머니, 이 두 가지는 왕이 된 이후 줄곧 그를 괴롭혔다. 영조는 살아남기 위해 공부하며 자신을 지켰고, 영특한 모습을 보이는 사도 세자에게 기대를 걸게 됐다. 하지만 그 기대는 오래가지 못하였다. 어릴 적부터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이 뛰어났던 사도 세자는 시간이 흐르면서 무술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무술에 관심이 많던 영조는 책 무예 신고를 작성하였다. 이것은 이후 조선 후기의 무예 훈련 교범인 무예 통지의 기틀이 된다. 대리 청정을 하며 따르려고 노력했지만 영조는 사도 세자가 하는 말에 간섭하며 꾸중만 했다. 이렇게 둘 사이에는 소통의 부재가 생기며 점차 멀어져 갔다. 이후에도 영조는 비가 오는 이유, 천둥이 치는 이유 등을 사도 세자 때문이라며 항상 그를 꾸중만 하였다. 살단 나무 신년과 복누고. 꾸중을 하시는 아버지 때문에 사도 세자는 정신병과 우울증에 걸렸다. 그렇게 아버지에게서 많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사도 세자는 애정 결핍에 시달렸고, 아버지를 만나러 갈 때마다 꾸중을 들었던 사도 세자는 옷을 입기 두려워하는 불안 증세인 위대증으로 인해 옷을 입히는 신하들과 동물까지 죽이는 살인 행위를 하며 온갖 기행을 저지르게 되었다. 결국 둘 사이는 단절되어 갔다. 노로는 영조에게 사도 세자의 기행을 일렀다. 결국 노론의 집요 끝에 역적이 된 사도 세자는 7월 무더위 속 뒤주에 갇히게 된다.
사도세자는 무더운 더위 때문에 뒤주 안에서 고통을 호소하였고 결국 뒤주에 갇힌 지 8일째 되던 날 아사하게 된다. 이 사건은 1762년 이모년에 일어났고 이름을 이모화변이라고 부른다.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아사하게 된 장소는 창경궁 문정전에 가면 볼 수 있다. 당시 영조가 문정전을 지날 때 죽은 왕비 정성황후의 혼령이 자신에게 와서 사도세자를 제거해야 한다고 일렀다고 한다. 그리고 현재 사도세자의 무덤은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윤건능 융릉에 안치하고 있다. 현재 윤건능은 수원에 사는 주민들이 산책하는 경로로 사용되고 있다. 사도세자의 역사에 빠질 수 없는 인물이 있는데 바로 해경궁 홍씨이다. 해경궁 홍씨는 사도세자와 영조의 갈등이 있던 당시 미쳐가는 사도세자로부터 견뎌야 했고 자신의 아들 정조를 지켜야 했던 인물이다. 이러한 역사 속에서 해경궁 홍씨는 궁궐에서 지낸 날들의 이야기를 담은 자전적인 회고록 한중록을 집필하였다. 사도세자가 세상을 떠났을 당시 정조의 나이는 11세밖에 되지 않았다.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죽는 모습을 본 정조는 자신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아버지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열심히 공부를 하며 노력했던 정조는 영조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 이후 정조가 왕위에 오르고 초반에 노론의 위협을 받았지만 정조는 결코 아버지처럼 죽지 않기 위해 공부를 하며 스스로를 지켜냈다. 정조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자신의 아버지를 기리기 위해 사당인 경모궁을 조성했고 어머니의 회감년을 펼쳤다. 또한 수원 화성에 사도세자의 묘를 옮기고 매년 해경궁 홍씨를 모셔 수원 화성으로 행차하는 행사를 열었다. 이 행사의 기록을 그려놓은 것이 바로 환어 행렬도다. 만약 사도세자가 영조의 사랑을 듬뿍 받았다면 사도세자의 삶은 좀 더 나아졌을까? 영조는 사도세자가 죽은 이후 그에게 마지막 선물로 사도라는 이름을 선물하였다.